설탕 사건의 경우는 자진 신고 1순위, 2순위가 검찰하고 공정위가 달랐습니다. 그거 이제 자, 그런 얘기는 그냥 됐고요. 네. 하여튼 이 고발 문제도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못하고 기소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고 그게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저번에 제가 공정위원장님한테 그 얘기하면 취임 초기에 물어봤잖아요. 예. 전속 고발권 예. 왜 그런 게 필요하냐?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고발권 독점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검찰에서 고발 요청이 오면 공정위는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형량법상. 그리고 중기벤처부 장관도 고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발권 독점은 완화돼 지금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밀가루나 설탕 이런 거는 중소기업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들은 그 비싼 빵 먹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까지. 맞습니다. 근데 그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도 고발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고발을 꼭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공정위 권한이 너무 커요. 그 전속 고발을 폐지하든지 예, 아니면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한테 고발권을 주든지 예. 뭐 그렇게라도 좀 풀어야지 이거를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인력 부족 뭐 너무 많아서 그런다는데 아니 그렇게 너무 많이 위반하는 사회가 이상한 사회지 그걸 고쳐야지 어떻게 너무 많아서 고발된 사건만 그러면 자의적이 되잖아요. 다 위반하는데 이 중에 미운 사람 뭐 특별히 이유 있는 사람 거기만 고발해서 처벌하고 나머지는 해당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정상 사회가 아니죠. 하여튼 지금 현재 공정위에서 고발권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 개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자체 쪽으로 고발권을 좀 확대하는. 좋은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거 제가 얘기한 지 몇 달 된 것 빨리 같은데.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것도 좀 챙겨 보시고요. 예. 이게 이 부분만이 아니고 이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선별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 권력 남용의 가능성도 커지고. 이게 업무보고 때 제기하셨던 문제인데요. 네. 속도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전속고발권 문제는 조금 공정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러면 속도가 그 총리실에서 좀 챙겨서 어쨌든 기업 운영 영역에 이런 체계적인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왜 저는 사회적 폐해나 이런 게 훨씬 더 큰데 저 계란 한 판 훔쳐먹은 서민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해. 근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그 거대 범죄를 저지르는 건 뭐 이리 장애물이 많아요, 처벌하는데. 근데 이거 근본적으로 좀 신속하게 획기적으로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밀가루 설탕은 지금 이제 과징금 처분을 아직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안 했습니다. 설탕은 2월 11일 전원회의가 있어서 그때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2월 10일. 10일. 그동안에 시행령을 안 바꿔놨으니 옛날 시행령에 의해서 이것도 경미하게 결국 과징금 처분할 거 아닙니까? 제가 최대한 부당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 과징금 처분의 기준을 우리가 바꾸면 그 내부 처분 기준인데 시행령으로 해놨으면 그것도 법규라서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또 취소 사유죠. 예. 법제처장님 어떻습니까? 그러죠. 예. 그게 빨리 고쳤어야지. 근데 만약에 처분 기준을 바꾸면 바꾸기 전에 벌어진 일도 바뀐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실제로 법원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그거는 그 소급해서 행위당시 불이익을 규정으로 해요? 준 걸로 봐서 효력을 인정 안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행위 당시 기준으로 한다고. 예. 차관이 이건 뭐 어쨌든 방법을 좀 찾아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십시다. 예, 최대한
엄중하게 네. 저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경종 울려가지고 종 울리면 놀래야지. 이거 안 놀래 이게. 네, 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종 소리면 놀래야 경종이지. 네. 네.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진행된 논의 반영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 어선 불법 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을 해양수산부 차관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외국 어선 불법 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배경입니다. 지난 12월 23일 해수부 업무보고 시 외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해서 최대 벌금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을 하고 필요시 금액도 더 상향하는 등 경제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수부와 해경은 현장 단속 인력을 포함한 TF를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먼저 과징금 도입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현행 제도는 불법 어선이 납포되면 검사가 담보금을 부과하고 담보금 납부 시 어선과 선원은 석방됩니다. 이후 재판을 거쳐서 벌금이 확정되면 보관하던 담보금이 벌금으로 대체되어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를 볼 때 담보금이 경제적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유엔 해양법 협약 73조의 규정과 이를 반영한 국내법인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징금 도입 시 과징 금액은 통상 불법 이득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타 입법례에 따라 불법 어획물에 3 내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억 원 정도에 불과해서 벌금보다도 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설사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국내에 거소와 재산이 없는 외국인 선주가 납부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과징금 미납 시에는 납포된 어선을 몰수하고 있고 어선 몰수는 외국인 선주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제재로 작용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몰수 어선의 공매 대금이 소액에 불과하여 부당이득 환수 효과가 미미합니다. 따라서 외국 어선에 대한 과징금 부과보다는 현행 제도인 벌금과 담보금을 상향하는 것이 경제적 제재로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으로 벌금액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무부와 협조하여 담보금 부과 기준도 벌금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어선 톤급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담보금을 톤급에 관계없이 최고 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죄질이 가장 나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무허가 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15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중국 내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중대 위반 어선은 담보금 납부 시에도 중국 해경에 인계하여 중국에서도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최고 벌금액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